한강변 함부로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모두가 집을 갖고 싶어 합니다. 거주의 목적이든 투자의 목적이든 모두가 원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은 아무래도 서울일 겁니다. 서울의 중앙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한강변의 아파트 20평대만 하더라도 2, 30억은 우습게 나가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만한 여력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렇다고 우리는 여기서 중심지를 포기하고 외곽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금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또한 한강변 소액 투자라는 말에 솔깃해서 되지도 않는 개발 지역의 말 몇 마디에 매수하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꾸준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한강변의 굵직한 개발 상황과 지역 하나를 분석하여 소액 투자해도 되는지 조심할 건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이었나요?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합니다. 말 그대로 위대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화면에 보였듯이 이렇게 크게 한 번 더 잡아놨고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울림과 곤돌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게끔 이 자연환경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게끔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주거지까지 근처 모두 다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그레이트 한강을 발표를 하면서 세부적인 추진 일자까지 발표를 합니다. 일부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곳들도 있고 늦어도 3년 뒤인 2027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다 끝내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을 한번 이루어졌다면 그걸 다시 이제 세계적인 관광 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겠다는 게 취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울 화면에 보시는 이 지도의 서울에 한 가운데는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많은 곳들 중에서 크게 쉽게 말씀드려서 큰 틀에서 파급 효과가 큰 개발을 요약을 하자면 한 3군데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노량진 재개발, 한남 재개발, 그리고 성수 자양 재개발입니다. 자, 한남 재개발 그리고 성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회사 쪽에서도 10년 전부터 한 7년 전 정도까지는 한남 뉴타운과 성수 뉴타운 투자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인 전문가들은 안 된다, 거기는 쉽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았었던 상황인데 그때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래도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자양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최근까지도 추천을 많이 했던 지역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참 진행이 되어 있거나 이제 가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량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굳이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노량진은 이미 8개 구역이 잡혀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거니와 그 외부 지역 다른 곳들은 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추천을 많이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그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량진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노량진 하면은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십니까?
노량진의 이미지 하면 아마 대부분 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아무래도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고시촌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깔끔하게 정돈이 됐지만 고시촌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수험생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번잡스러운 지역이다, 낙후된 지역이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입지가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직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개발 진행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다시피 8개 구역이 실제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이뤄낸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셨듯이 조합 설립은 이미 한참 전에 됐고요. 대부분 사업 시행 인가부터 이주 및 철거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5년 정도 뒤면은 새롭게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미 가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의 이미지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번잡스러웠던 이미지에서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로 변신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노량진역 앞에 가보시면 좀 상가들과 번잡하게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이거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8개 구역이 진행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 외부 지역 여기를 제외한 다른 곳들도 분명히 개발을 추진하고 낡았기 때문에 뭔가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얘기가 안 나왔는가를 한번 먼저 볼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들 이쪽과 그리고 이쪽이 아무래도 개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일 겁니다. 노량진역에서도 가깝고요. 노량진 8개 구역 앞보다도 역에서도 가깝고 훨씬 더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재개발이 안 됐을까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라인들은 대부분 다 상업지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시면 상가들과 고시촌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 또한 고시촌들이 좀 많아서 좀 번잡스러워서 실제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도 이쪽은 개발과는 상관없는 지역이 됐었고 저도 예전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자 1인 가구는 계속 늘고 있죠. 실제적인 추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령별 1인 가구의 연령별 비중도 20대 30대가 훨씬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인 가구 추이는 늘어나고 연령별도 20,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는데 그에 비해 비경제활동의 인구의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량진의 고시텔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말 그대로 노량진의 예전에 그 이미지 자체가 고시촌의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많이 줄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이런 배경을 여러 개를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이제 가장 클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말 그대로 비대면이 많이 늘어나고 학원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는 방향이 많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 고시원을 지원하려는 수험생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노량진의 그 화랑을 이루었던 상가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실제로 기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량진 컵밥도 문을 닫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노량진 떠나는 수험생들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반대급부로 수험생이 많아져서 부동산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상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이 됐고 고시촌의 이미지가 계속 줄어들고 그 숫자도 줄어들면서 말 그대로 재개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월세 임대 수요 목적이다 보니까 개발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장사도 안 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매물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개발을 원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버들도 많이 노량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화면에 다시 돌아가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계획 8개 진행 상황과 그리고 주변에 왜 안 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안 되는 거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주변에 또 다른 개발 계획은 없나를 살펴봤더니, 노량진이 지금 9호선과 1호선이 다니고 있죠.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에 서부선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역세권이,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고, 계획에는 올해 착공해서 30년도 31년, 203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통 호재가 있고요. 또 이 노량진 위쪽에는 말 그대로 수산시장을 포함한 수도부지, 그리고 역세권 사업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고층 빌딩과 함께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역도 새롭게 생기고 역 근처로 새롭게 개발까지 이루어지는 게 계획에 있고, 그리고 이 컵밥거리 오른쪽 편 라인에 있는 노들역 쪽 부근에도 원래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모 기업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그것도 잘 해결되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롭게 개발이 또 새롭게 되겠죠. 이쪽과 이 8개 지역과 노량진역의 역세권, 그리고 교통 추가, 그리고 오른편에 또 개발까지. 그러면 이런 개발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이제 보이게 가시화가 되면서 여기에 둘러싸여주는 이 라인들은 말 그대로 지가 상승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재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그런 소유주들의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반대로 찬성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이 많이 안 되고 수험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그 수험생들조차 비대면 교육으로 바뀌면서 신림이라든가 좀 더 월세가 저렴한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과 또 추가적인 호재들로 인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또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강변, 바로 위가 이제 한강이거든요. 이렇게 한강변에 좋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로도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노량진의 상황이 수험생도 많이 줄어들고 장사도 예전만큼 되지가 않다 보니까 역으로 반대로 지금은 반대했던 이유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얘기가 나오게 될 거고, 오랫동안 걸렸던 이 8개의 재개발 사업 동안 눈에 보여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근처에 있는 곳들 중에 주거지역, 배우 수요인 이 주거지역에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가격 상승의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강변 소액 투자 듣기만 해도 잘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희망 섞인 느낌이 굉장히 가득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단순히 한강변이라는 그 말에 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강변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이미 진행이 한창 가시화되고 있는 한남이라던가 노량진, 이 성수의 재개발 영향권 근처에 있는 지역을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예전에 진행이 안 됐었더라면 그 이유를 한번 보시고 그게 그때와 지금과 다른 부분이 있나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과 그대로면은 그곳은 앞으로도 개발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재개발이 안 됐던 이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곳은 추가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금 여력이 많으면요, 이미 추진 중인 거나 진행 중인 곳들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죠. 입지 자체도 한강변이다 보니까 분명히 잘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은 몇 개를 건넌 상황들이다 보니까 가격은 높지만 그만큼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 나의 자금 상태가 많지가 않으면 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한강 조망이 생겨났을 경우 한강 조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한강변에 있는 곳에 거주지역, 주거지역, 게다가 1월 10일 대책 발표로 인해서 재개발이 안 되거나 힘들었던 지역들 또한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입지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개발만 볼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내가 관심 갖고 뭔가 준비하려는 그 지역에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돼요. 여기 교통, 말 그대로 여기 새롭게 추가는 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랜드마크라든가 뭔가 새로운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재개발 또한 수월해질 수도 있고 재개발과 상관없이 집가 상승이라든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정말 추진이 가능한지 만약에 저렴하다면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노량진이라는 지역도 현장을 가서 가격 상태를 좀 확인을 해봤어요. 최저가도 봤고 시세도 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최저가라고 막상 저도 알아보고 다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최저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전세가가 말도 못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점으로 투자금은 적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나중에 등기를 칠 때 내가 예상했던 투자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노량진은 1억대 투자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더더욱 힘든 상태인데 1억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을 가봤는데 말 그대로 2억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새롭게 생겨나는 1월 10일 대책으로 신축들을 찾다 보니까 전세가를 시세보다 한 8천 이상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한 10평, 11평, 12평 투룸의 시세가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7, 8평짜리 그거를 물건을 보여주고 그걸 3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혹해서 가격이나 투자금이 저렴한 게 아니고 문제가 정말 없고 실제로 그 약속들을 지킬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강변 소액 투자에 대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신청을 하셔서 부동산 전반적인 흐름과 추천이라던가 뭔가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